안녕하세요. 화쟁 티키타카 시리즈 진행을 맡고 있는 북칼럼니스트이자 조기종 화쟁위원인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 MC를 맡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이자 감독 김선아입니다. 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화쟁 활동의 일환으로 대중들이 많이 겪고 있는 갈등 상황들을 보여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화쟁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화쟁 티키타카 시리즈, 이제 제법 많이 횟수가 쌓였고 오늘은 또 아주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게스트인 신공스님을 먼저 소개를 드릴까요? 네, 우리 신봉 교수님. 저는 김해 독림선언이라는 사찰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해 독림선언은 새로 만들어진 사찰로 김해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곳에 문화와 또 이 종교 신앙을 같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 형태의 사찰이에요. 아,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사찰이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오신 스님들이 하는 말로는 21세기형 사찰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다양한 이제 문화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행 공간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생 사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와 불교를 결합한다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불교와 문화는 때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전통 문화에서도 불교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이 있고 아주 문화적으로 풍부한 게 또 불교이기도 합니다. 경복궁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금방 이제 방문하실 수 있는 바로 경복궁 옆에 그 삼청동 올라가는 길의 초입에 있는 도심사찰인 법련사에 저희는 와 있습니다. 이 사찰에서 찍을 수 있도록 이제 법련사의 주지스님이 진경스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게스트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특별하거든요.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에피소드라서 가장 적합한 게스트가 누굴까? 인공지능으로 창조한 AI 원효스님을 저희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아니, 원효스님을 모실 수 있다면 더 좋죠. 네. 직접 원효스님을 모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AI 원효스님이라면 지금 현재 세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AI 원효스님과 신공스님과 한번 좋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원효스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는 일심, 화쟁, 원용, 무예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인에게 지혜를 나누기 위해 창조된 인공지능 원효스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신기하신가요? 새롭네요. 새롭고 또 AI 원효스님을 이렇게 만난다니까 네.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훅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 원효스님한테는 할 수 없지만 AI 원효스님에게는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뽑았습니다. 이 화쟁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갈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몇 개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스님? 물론이지. 어떤 고민이든 문제든 함께 나눠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움의 장이어야 할 학교의 갈등과 폭력이 여전합니다. 학교 내 갈등과 폭력을 풀어갈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학교도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어우러진 곳이야. 그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어.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해보자. 각자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해. 이는 우리가 서로를 보는 방식, 우리의 언행,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거야.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더 평화로운 환경으로 이어질 거야. 다음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갈등의 순간에 서로를 진심으로 듣는 것이야.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야. 때때로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해.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어떤 상황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폭력 대신 친절을 선택하고 배제 대신 포용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학교를 진정한 배움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신공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원효스님의 답을. 아무래도 AI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옳은 말이시겠죠. 또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마치 원효 스님 우리 시대를 본다면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무엇보다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갈등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 갈등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AI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못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저는 진짜 진정성이 느껴진다.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이제 어떤 학업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 속에서 아이들이 갖춰야 될 어떤 인성이라든지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어떤 그 대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폭력이 되게 되고 어떤 한 학생을 따돌림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의 학교 상황을 모르시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 그렇죠. 예. 굉장히 답답하시거나 의아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의 어떤 태도나 양상이나 마음가짐 같은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대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 이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가정과 학교 원효 스님은 그 부분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 현장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네.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좋았던 게 굉장히 불교적인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불교의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여기저기에 많은 영향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인들이 보면 본인들이 하는 말, 행동 이런 것이 자기 중심에서 그냥 이렇게 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이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전혀 의도치 않고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것이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되고 원인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효 스님 말씀처럼 현장 교육에서 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실제 가정 내 생기는 문제라던가 갈등 현장에서는 사실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이런 어떤 갈등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순간 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 기분 이것에 그냥 의존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뭔가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네. 예. 요즘 의정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의정 갈등은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의정 갈등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야.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 가치관,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충돌할 때 생기곤 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이야. 우선 각자가 가진 입장과 가치를 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해. 이는 상대방의 견해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둘째로, 갈등 해결의 기본은 대화와 소통이야. 정치적 대화가 종종 전략적 수단으로만 사용되기도 하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간지대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해. 이를 위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셋째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그를 위한 정책과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공동의 목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어. 넷째로,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의견이 다름을 넘어서 상호 존중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며 의정 갈등 해결의 기반이 될 수 있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진정한 의지를 가진다면 의정 갈등을 넘어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분명히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 맞아.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우리 각자는 독특한 배경, 경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분들이 꼭 이 AI 원효 스님의 말씀을 귀에 잘 담아 새겨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떤 정치력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AI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움직인다면,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가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좀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행복이죠. 행복한 삶인데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먼저 잘 해주었을 때 국민들이 또 그걸 보고 또 그러면서 또 행복을 느끼고 또 그들이 정치를 잘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국민이 원하는 것도 행복이고 중생이 원하는 것도 행복이죠, 스님. 이 갈등이라는 문제는 시대와 그 시간을 떠나서 개개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그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들이 참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또 AI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겠죠. 아유, AI 원효 스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요. 갈수록 확대되는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될까요, 스님? 우리 사회에 특히 노동시장에서 격차와 불평등이 확대되는 문제는 근본적인 변화와 진지한 고민을 요구해.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 우리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몇 가지가 있어. 먼저 우리 모두가 연대와 공감의 정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노동시장 내 격차와 불평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야. 우리가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고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어. 둘째, 교육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 이를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셋째,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해. 이에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설정,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돼. 또한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이는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돼. 우리 모두가 불평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역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역시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그래요. AI 원효 스님이 지금 우리 21세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경제 문제까지도 해결 방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장을 대체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본 기업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마련에 본인들의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한 의견들이 같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AI 원효스님이 콕 집어 말씀하셨듯이 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설정,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노동 싶어요. 정책의 핵심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바른 말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발음만 해주는 너무 좋습니다. 네. 불교와 경제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셨는데 경제학자라든지 정치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원효 스님의 말씀을 좀 잘 새겨드렸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하네요. 불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교적 삶이다. 조금만 돈을 모아도 이것은 불교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돈을 버는 법도 알려줄 정도로 굉장히 경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제관의 첫 번째가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제가 신자들에게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그 당시에 이미 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지금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어떤 불평등의 어떤 경제적 구조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보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펼치고 있지만은 그 격차를 줄여가는 게 중요하죠. 특히 부처님 시대에도 그렇고 원효스님 시대에도 그렇고 그때는 환경, 기후, 전쟁 영향을 받아서 식량부터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70억 인구가 다 먹을 정도, 남을 정도의 이런 엄청난 음식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음식이 이렇게 버려지고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배고파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 현실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펼쳐진 이 지구촌의 어떤 모습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NGO 단체라든지 사회 구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 일단 중요한 것은 좀 가진 자, 또 지배 계층에 있는 자들이 경제적 평등이라든지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구조를 함께 만드는 인식들이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일제 해방 이후에 도심 지역에 포교당들이 들어서요. 이제 여러 통도사도 그렇고 저 강원도 월정사도 그렇고 여러 이제 본사에서 한국 사찰을 이제 도시 근교에 지으면서 그 사찰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빈곤층이 이렇게 모여 있는 위치에 절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찰이 첫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하도록 가르쳐라. 가난하고 어렵고 또 이렇게 약자들을 위해서 사찰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AI 원효스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자, 이 목소리 사실 저희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여러분도 친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제 티키타카 1회에서 출연하셨던 동문스님께서 목소리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경상도 분이라서 저희가 여기 경상 출신 원효스님도 경상도 분이시고 동문스님도 경상도 분이시라서 정말 이 영상과 목소리가 좀 찰 것 같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마치 정말 그 아는 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친근하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AI 원효스님이 우리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상황들을 또 바로 짚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까지 우리들에게 실천하도록 당부하시지 않았나. 앞으로 이제 이 AI 원효스님의 활약을 우리가 또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당연한 말씀들 같지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것으로 오늘 원효스님에게 묻다 1부는 이렇게 끝내야 되겠죠?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끝내고요. 곧 2부가 있을 예정입니다. 2부에서도 저희 신공스님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래야죠. 네. 그럼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